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28년 가장 오래된 성격 심리 성명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명학이죠. 제가 치유 성명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대 평생교육원에서 한글 자모음 성명학 취미반을 개강합니다. 지난 동기학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의뢰를 주신 질문자의 이름은 오래전에 자음 성명학으로 1차 개명한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명리학 공부 또는 타로 이런 걸 이제 상담하고 또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이제 일진법인 기장술도 배우고 또 창업반 성격심리 성명학을 배우시면서 이제 1차 개명한 이름은 이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이분이. 그때 이제 개명한 이름을 적용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된 장명법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개명된 또 이름대로 살아왔고 또 가정에 충실했지만 부부간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가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가정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또 자녀와의 관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왜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이 이제 성명학을 배운 뒤에 새로 개명한 이름을 사주하고 비교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선천운이 지금 비경과 재성으로만 이루어졌죠. 비경과 재성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선천운의 수리와 같은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다 같죠. 이러면은 이분이 왜 그러냐? 이분이 띠가 이렇게 병호띠예요. 병호띠다 보니까 청간과 지지가 똑같은 화이죠. 그리고 이 병호는 60간지의 43번째의 그 해예요. 그래서 청간 지지가 이렇게 화이면서 청간의 병화 입장에서는 오화라는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화가 희신이거나 또는 용신이면 당사자에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화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청간지지가 또 같은 띠이기 때문에 이름이 파동수도 지금 어때요? 같은 오행으로 이거는 목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일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수의 기운이죠. 이게 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고, 이렇게 수죠. 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한테는 재성이 화예요. 그러면 이 6은 이분한테는 화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사주에서 식상인 목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분한테는 이제 수일간이기 때문에 목이 3, 4고 그 다음에 화가 5, 6이죠. 그 다음에 토가 7, 8이고 그 다음에 금이 이분한테는 9, 0이에요. 그래서 수가 1이죠. 근데 이분에서 사주에서 보면 목이 없어요. 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식상과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에서도 보면 어때요? 선천운에서도 여기서 3, 4가 없고 이름 전체에서도 3, 4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주에서는 편인도 있고 편간도 있어요. 이렇게 편인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편간도 이렇게 2개가 있죠. 근데 실제 선천운에서는 어때요? 7, 8이 없고 9, 0이 없죠. 그러면 어때요? 실제 사주와 이 선천운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천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다 해서 여기다 맞춰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실제 사주에서 이 선천운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면은 뭐가 있느냐? 3, 4가 없죠. 여기서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어때요? 목생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죠. 목생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재성이 그걸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비경겁이 많으니까 어때요? 재성이 바로 극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름에서 보면 어때요? 3, 4가 없죠. 청간운에서도 여기 선천운에서도 식상이 없고 이름에서도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작용이 약하다. 자, 그러면은 비경겁이 많고 재물이 깨져 있고 3, 4인 자식간 7, 8인 남편 9공이 이제 선천운에 없어요. 근데 실제 사주에서는 있죠. 아까 여기 했듯이 있는데 이분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정관이 이 사람한테 중심수가 되는 것은 좋다고 보죠.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론에 불과한 거지. 이분은 실제 사주에서는 여기 술토 여기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는데 이름에서 중심수에서 이게 8이다 보니까 이 비견을 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비견을 극을 해주니까 여기서 숨은 오륙이 생기고 나머지 비견은 뭐예요? 재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요 하나만 중첩된 것을 이 팔이 극을 해서 오륙이 산다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이름 자체 내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작용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제 사주를 보지 않고 이 성을 가지고 사주라고 하면서 팔을 넣기가 쉬워요. 거의 99%죠. 근데 이분이 지금 사주에서는 술토가 어때요? 잘 되어 있죠. 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관이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 병호 재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관을 생해주는데 재가 목이 없어서 지금 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약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론적인 공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주를 공부하지 않거나 사주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 사주에서 너무나 추운 계절에 화가 잘 발달되었지만 좋기 때문에 목이 필요한 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분 사주에서는 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성명학을 출간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인 잘못된 장명법이 한글 성명학계의 장명법으로 지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주를 모르고 또는 실제 사주를 배우지 않고 선천운을 기준으로 장명을 한다면 봄에 피는 벚꽃과 여름에 피는 장미,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태양의 열기가 다르고 토양과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어때요? 꽃의 색도 틀리고 향기도 틀리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1년 365일의 사주가 틀린데 그것을 같은 사주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을 갖다 기준으로 장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름 중심수를 팔로 해주면 선천을해서 일일이 중첩을 극을 해줘서 인품이 좋긴 하지만 사주에서 한결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술토, 땜과 병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술토는 잘 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다? 사주에서 화가 꺼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관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상생재로 해야지만 재생관이 되는데 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식상을 중점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개명했을 때는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식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식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분에게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국에서 지금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제외한 이름의 구편인하고 비견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실제 사주에서도 어때요? 비견이 많지만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구공이 있기 때문에 비견이 또 은근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사주에서도 편인이 있다. 편인과 비견이 잘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인하고 지금 현재 어때요? 이렇게 비견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분이 개명한 그 이름은 어때요? 사주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1차 개명한 이름은 공부만 하고 또 활용을 하기 어려운 이름이고 부부간의 풍파가 많아서 이별수가 있는 이름인데 특히 청간과 지지가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분은 이름을 개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름이 듣기 좋고 예쁘면 다 개명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소개도 막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우리가 사주도 다 직업이 틀리듯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군인한테는 불편하지만 군화도 신어야 되고 훈련하기 좋은 군복도 있고 총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또 의사는 어때요? 수술하기 편한 수술 가운을 입고 칼을 들어야 되고, 헬스장에서는 양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름도 그 사주에서 필요한 것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줘야지, 무조건 편한 편한 트레이닝 입고 또는 뭐 평상복을 입고선 그것이 예쁜 옷이다, 편한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이름을 지은 건 뭐냐,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 새롭게 이렇게 지었어요. 자, 새롭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선천우는 변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성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넣느냐. 지금 이분이 어때요? 아까 목이 없다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 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비견이 어때요? 식상을 이렇게 생을 해주게끔 해줬습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개명한 이름은 뭐냐? 이것이 이분한테는 3이 되지만 이분한테는 실제적으로 오행으로 따지면 이분한테는 목이 되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목이 되기 때문에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목생화가 이루어지니까 화가 어때요? 잘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중심수에 식신을 넣어준 것은 뭐냐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이 넓고 또 어준 인격을 갖추었으며 명랑하며 또 건강과 장수의 별이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별이에요. 또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 먼저 이름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먼저 이름에서는 3사가 없죠. 3사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때 정신적으로 편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애로가 있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한계를 자꾸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개명한 이름에서는 식신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목생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로 생을 해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비견이 중첩된 것이 물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관으로 제거해 줘야 되지만 이분은 실제 사주에서는 어때요? 이 관이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관이 이 편관이라는 관으로 잘 되어 있고,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이에요. 목생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겨울에 한겨울 추울 때 뭐가요? 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뜨뜻하고 조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재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천간 지지가 똑같기 때문에 지지는 어때요? 상간 재성으로 가고 간인 상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아까 여유가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상의 에너지 별이 나한테 작용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왔던 거죠. 왜? 그 전에 1차 개명한 이름에서는 식상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성격 심리 성명학 이제 취미반하고 창업반 중에서 이제 창업반을 수업받고 개명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떨어져 살죠. 이제 이혼하게 됐으니까 독립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또 그 영업적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죠. 이제 누구하고 같이 동업을 하시는데 사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이제 자기가 요번에도 우리 선생님이 경기대 평생교육원에서 또 취미반을 통해서 이제 복습반이라기보다 복습하고 또 이론 통변으로 이제 실력을 좀 더 또 이제 갖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굉장히 꿈꾸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때요?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한테 잘 맞는지 또 그런 정도의 의구심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은 불운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나쁜 이름은 그 사람의 좋은 운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자신의 이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